명절인 오늘 스리랑카의 교회와 호텔 여러 곳에서 폭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사망자가 이미 150명을 넘겼고 중상자가 많아 인명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부상자는 500여 명에 달합니다. 우리 교민 2명도 사고가 난 호텔에 머물고 있었지만 안전하게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건넸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는 메시지인데 청와대는 4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전할 예정이며 내용은 미리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조세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세금 전체 액수는 378조 원에 달했습니다. 남성 아이돌 그룹 머스트비가 타고 있던 차량이 오늘 새벽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방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운전하던 30대 매니저가 숨졌습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이 2011년부터 5년간 68차례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최근 2년 9개월 동안은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이 북한과 미국이 연일 말싸움을 하면서 감정의 골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새판짝에 나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고 6월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초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처럼 이 북중러가 더 밀착하게 되면 앞으로의 비핵화 협상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재 기회를 만들어내려는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내용은 먼저 공개할 수 없다.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측에 전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일단 북한은 흥미가 없는 듯합니다. 첫 소식 최주현 기자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현재 방침에 관한 중요한 내용과 북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이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한미 정상회담 때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 입장을 가능한 빨리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내용을 먼저 공개할 수 없다며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그때 북측에 전달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우리의 특사 제의에 답을 주지 않고 있고 다음 주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에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CNN 보도도 한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했는데 북한을 회담장에 앉히기 위해 우리 정부가 의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흘린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북미 간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북한은 연일 파트너 바꿔달라, 멍청해 보인다, 미국 협상 라인에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건 대북특별 대표는 북한과 소통이 안 돼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멍청해 보인다. 사리분별 없이 말하면 좋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쏘아붙인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진정한 징후를 보기 원한다는 볼턴 보좌관 발언에 대한 반응입니다. 앞서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만 끼어들면 일이 꼬인다며 미국의 협상팀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판 흔들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측이 점유관계 개선이라든가 그 밖에 다른 6월 10일 공동성명 조항들이 이행에는 일체 관심이 없고 하지만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오히려 북한의 비정상적인 행태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미국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비건 대표가 북한과의 소통 부족에 점점 더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벽창호라는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 역시 북한의 교체 요구를 일축하며 변한 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Nothing's changed. We'll continue to work to negotiate. Still in charge of the team. 그러면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 유지와 압박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어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4년 만에 대규모 장외 투쟁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변인이다. 이 말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간 두루뭉술 화법을 썼던 황 대표가 많이 달라진 건데요.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민주당은 황 대표야말로 극렬 극우 세력의 대변인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어제 장외투쟁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우리 경제 살릴 외교는 전혀 보이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 김정은 대변하는 일 즉각 중단하라. 하지만 김정은 대변인이란 비판에 청와대는 발끈했습니다. 청와대는 요즘 5.18이나 세월호 문제 등에 이어 한국당의 막말이 계속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야말로 극우와 친일 세력의 대변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째서 제1야당의 책임감은 내동댕이 치고 태극기 극렬 극우 세력과 토착외구 옹호 세력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한국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민의 외침을 색깔론으로 일축하고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추경안 처리 등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이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이념 공방과 감정 싸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부활절인 오늘 인도양에 있는 스리랑카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스리랑카는 대표적인 불교 국가인데 교회와 호텔 여러 곳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150명 넘게 숨졌는데 부상자도 수백 명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활절 예배 시간에 일어난 폭발이어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벌인 테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교회 지붕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부서졌고 부활절 예배가 진행 중이던 교회 내부는 울부짖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스리랑카에서 동시다발 폭발이 시작된 것은 현지 시각 오전 8시 45분쯤 교회 3곳을 비롯해 외국인들이 많이 머무는 5성급 호텔 등 최소 8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내 말 와이프 못할 네 매하게 아이야. I check okay. Just a no any reporting name address no included because that's a every people also coming no then hospitals are collecting the name. 수백 명의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콜롬보 등 시내 병원들이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가운데 외국인 사망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한국대사관 측은 우리 교민 2명이 사고 당시 호텔에 있었지만 직원과 경찰 안내에 따라 무사히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은 최소 2건은 자살폭탄 공격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없지만 부활절 예배 시간을 노렸다는 점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발생한 테러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스리랑카 국민 대다수는 불교 신자이고 힌두교와 무슬림이 10% 안팎, 가톨릭 신자는 6% 미만으로 소수입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이번 사건을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비상안보회의를 소집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미국에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재벌과 상속력까지 가담한 광신 집단의 존재가 드러난 건데요. 이 단체 대표는 여성들을 포섭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고 몸에 낙인까지 찍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회원 16,000여 명을 거느린 미국의 다단계 회사 넥시움 대표인 나니에르. But what I do believe is with people, for many, many people, we can help them experience more joy.
지난해 성매매 혐의로 FBI에 체포된 이후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의 엽기적인 사업 방식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인 회원이 노예라 불리는 회원을 여럿 거느리고 노예 회원들은 다른 회원을 모집해야 주인이 될 수 있는 다단계 구조를 만들어 성과 노동을 착취한 겁니다. 라니에르는 여성 회원들과 성관계를 맺은 뒤 상대 여성의 몸에 자신의 이니셜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또 자신을 IQ 240의 천재라며 정신적 지도자로 세뇌시키고 회원들의 신체 일부를 찍어둬 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유명 배우와 재벌까지 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스몰빌에서 슈퍼맨의 친구 역할로 잘 알려진 배우 앨리스 맥은 동료까지 끌어들여 성관계를 알선했습니다. Watching the women who are involved in Jeunesse completely transform and evolve in a way that is so pure. 위스키 제조업체인 시그램의 상속녀 클레어도 성관계를 알선하고 라니에르에게는 수십억 원을 줬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관련자는 현재까지 6명. 하지만 라니에르는 여전히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남성 아이돌 그룹 머스트비가 타고 있던 차량이 오늘 새벽 서울 올림픽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지방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운전하던 30대 매니저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다은 기자입니다. 승합차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찢겨 있습니다. 운전석 바로 앞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움푹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도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7인조 신인 아이돌 그룹 머스트비가 탄 차량이 사고가 난 건 새벽 3시 40분쯤입니다. 경북 경산시에서 공연을 마치고 귀가하다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서울교 인근에서 도로 왼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매니저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그룹 멤버 4명과 소속사 관계자도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차량은 멤버 7명을 숙소에 데려다주고 있었고 멤버 3명은 사고 전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준비하는 게 맞은 것 같아서요. 지금 제가 무슨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경찰은 매니저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정으로는 졸음운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출래부제나 이런 게 없었고. 과거에도 아이돌 그룹이 일정을 마치고 심야에 복귀하다 사고를 당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일부에선 아이돌 그룹의 무리한 일정 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저도 운전을 합니다만 통상 국도에선 제한속도 시속 60km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최근 지자체들이 도심 주행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속속 낮추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시속 10km 차이에 불과하지만 사고에 대처하는 건 천지차입니다.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빠르게 달리는 SUV 차량. 도로변 신호등을 들이바꾸는 대굴대굴 구릅니다. 탑승자 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제한속도 60km인 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렸습니다. 과속 예양이 있는 거죠. 좀 달린 거예요. 도로 위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정 속도는 얼마쯤일까? 저는 운전면허를 딴 지 7년 된 운전자인데요. 직접 실험용 차량의 운전대를 잡고 이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운전자의 반응이 운행 속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험은 직선 도로를 달리다 빨간 신호가 켜지면 제동을 하며 안전한 옆차로로 차선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차선 위에는 고가를 세워서 반응 속도를 비교했습니다. 먼저 시속 50km로 달려봤습니다. 신호를 발견하고 운전대를 돌리기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50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시속 60km 조건에서 똑같은 주행을 해봅니다. 시속 10km를 올렸을 뿐인데 고가를 피하지 못하고 4개나 쓰러뜨렸습니다. 제동을 시작한 지점에서 완전히 차량이 멈추기까지 달린 제동거리도 1.5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실제 주행 중이었다면 보행자나 차량과 충돌하거나
충돌을 피하려다 더 큰 사고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10km를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동거리라는 거는 속도의 제곱의 비례를 하기 때문에 반으로 줄게 돼 있습니다. 사고와 안전주행을 가르는 작은 차이, 시속 10km가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속보입니다. 피의자 안인득이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68차례나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근 3년 가까이 치료를 받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경찰은 안인득이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68차례에 걸쳐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2010년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져서 당시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후 2년 9개월간 어떤 이유에서인지 병원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인득이 10년 전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 산재 처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다 멀다 불이익을 당해오고 뭐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지난달 한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인득은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을 위해 싸는가 하면 폐지 줍는 노인에게 간식도 나눠주는 등 평소 약자를 보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를 무시하거나 내 의사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당연한 어떤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너무 깊어서 분노가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5명 중 1명의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사건 발생 5일 만입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부상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지원을 요구하며 진주시 등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서해상에서는 조업을 하던 배의 닷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닻을 올리던 중 팽팽해진 닷줄이 끊어지면서 선원들을 덮친 건데요.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해경대원이 의식을 잃은 선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7, 8, 9, 10, 2, 1, 2, 3, 4. 인천시 옹진군 소령도 해상에서 조업하던 65톤급 어선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젯밤 8시 10분. 닻을 올리던 중 팽팽해진 닷줄이 끊어지며 갑판에 있던 선원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중국인 선원 한 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신고 당시 그 중국인 선원이 1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의식불명 상태라는 신고를 접수를 했습니다. 닷줄에 부딪힌 또 다른 중국인 선원 한 명은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습니다. 배를 해상에 고정할 때 쓰는 닷줄은 여러 가닥의 철사를 꼬아 만듭니다. 65톤급 어선을 지탱하는 닷줄입니다. 둘레가 9cm 정도인데요. 제 손목 두께와 비슷합니다. 어민들은 닷줄이 물속에서 부식되거나 노후화돼 끊어질 경우 무척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거의 이제 중상 아니면 사망이죠.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라 이 와야가라는 거는 툭 하고 치고 나가요. 순식간에. 해경은 선박 13척을 동원해 실종된 선원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는 한편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액상 형태의 변종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그룹 3세가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사업차 출국했다, 몸이 아파 해외에 머물렀다는데 뒤늦게 입국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채 청사로 들어갑니다. 지난 2월부터 해외에 머물렀던 현대그룹 3세 정모 씨입니다. 마약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늦게 입국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 씨는 뒤늦게 입국한 경위 등을 묻는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정 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사업차 영국으로 출국한 뒤 몸이 아파 치료를 받았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정 씨는 4차례 변종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공급책으로부터 액상 형태의 대마를 구입해 3차례 피우고 최근 구속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 씨와도 한 차례 피웠다는 겁니다. 정 씨와 최 씨는 해외 유학 시절 만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추가로 대마를 피웠는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공, 배드민턴 셔틀콕입니다. 순간 최고 속도가 시속 400km에 달할 정도입니다. 무게는 가볍지만 빠른 속도 때문에 경기 중 셔틀콕에 맞으면 크게 다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백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체육관입니다. 배드민턴 대회가 시작되자 셔틀콕이 네트 사이를 빠르게 오갑니다. 셔틀콕을 미쳐 피하지 못한 선수는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눈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알아서 내가 병원비 치료도 하고. 이런 가운데 스매싱을 한 선수가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네트에 가깝게 붙어있던 A씨는 복식 경기를 하다 상대팀 B씨가 네트 가까이에서 강하게 내리친 셔틀콕에 오른쪽 눈을 맞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눈 수술을 받았고 법원은 최근 B씨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는 B씨가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손해배상이 그냥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를 처음 알았고 가능하면 주변에 얘기를 해서 이제 청구를 해라 말을 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셔틀콕 순간 속도가 최대 시속 400km가 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셔틀콕을 깃털을 개량한 인조 셔틀콕이 나옴으로 인해서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부상의 위험이 더 증가될 수가 있는. 그동안 배상 책임이 종종 인정됐던 축구나 농구뿐 아니라 배드민턴 경기에서도 안전배려 등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 네, 지난해 우리 국민의 조세 부담률이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급증했는데요. 올해도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법인세로 낸 돈은 16조 8,200억 원입니다. 장사 이래 최고치입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에서 25%로 오르면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예상보다 7조 9천억 원이 더 많았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크게 늘리기 직전인 지난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양도소득세도 예상보다 7조 7천억 원 더 거쳤습니다. 그 덕분에 국세 수입이 늘었고 국내 총생산에서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를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1년 새 1.2%포인트 오른 조세 부담률 상승폭은 2000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조세 부담률 역시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공시지가 반영률을 올리고 해서 일반 국민들의 특히 주택 보유하는 분들의 재산세나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인데 정부는 고령화와 일자리 문제에 대비해 복지 사업을 늘리고 있어 돈 쓸 곳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조세 부담 상승이 불가피하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홍민아입니다. 어제 세상을 등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에 대한 정치권의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국무총리, 국회의장, 여당 대표 모두 빈소를 찾았는데요. 한 달 전 병원으로 입원 중인 어머니 이희호 여사에게는 이 소식을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김홍일 전 의원의 빈소에는 하루 종일 정치인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10여 년을 말도 못하고 지냈어요. 80년도에도 아버님과 같이 투옥돼가지고 고문을 받는 바람에 몸을 다쳐가지고 어렵게 몸을 이끌고 여태까지 오셨습니다. 고 김홍일 전 의원은 군사정권 시절 공안당국의 모진 고문을 받아 파킨슨병이 악화됐고 오랫동안 거동이 힘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노영민 비서실장 등 정부 관계자도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희호 여사에게는 아들의 별세를 미처 알리지 못했습니다. 여사님에게는
솔직히 김홍일 의원이 잡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한 달 전부터 건강이 악화돼 아들의 빈소가 차려진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장례식은 나흘간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고인은 보훈처 심의를 거친 뒤 광주 5.18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마지막 순방지인 카자흐스탄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독립유공자 유해 봉안식을 직접 주관할 계획인데 이 중앙아시아 애국지사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조아라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카자흐스탄 등지로 강제로 이주당했습니다. 현재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카자흐스탄에 묻힌 독립유공자는 5명. 이 가운데 개봉 후 황운정 애국지사의 유해가 각각 108년, 99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개봉 지사는 임시정부에 참여하고 한국어와 역사 보급에 힘썼던 한글학자입니다. 황운정 지사는 항일 무장 독립투쟁을 했습니다. 마침내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애국지사들을 고국에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손들은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Наша семья очень гордится тем фактом, что исполнили мечту нашего прадедушки и перенесли прах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2명의 유해는 내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들어와 개봉 후 지사는 서울현충원, 황운정 지사는 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이제 카자흐스탄에 남은 독립유공자는 모두 3분입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청산리 봉오동 전투의 주역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미국에서 출시합니다. 그런데 논란이 있습니다. 시제품을 미리 써본 일부 언론들이 화면 결함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황규락 특파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선보인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의 한쪽 화면이 깜빡거립니다. The left side would either flicker or turn off completely, while the right side did the exact same. 삼성전자가 일부 외신들에게 나눠준 시제품에서 문제가 생긴 것. 폴더블 폰에는 일반 스마트폰에 쓰이는 딱딱한 강화 유리 대신 접힐 정도로 유연한 복합 소재가 쓰이는데 사람들이 화면 보호막을 보호 필름으로 착각해 떼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합니다. When I'd gotten my review unit, I actually started to peel it off. But I didn't because I figured it was a good thing to have on. 그러나 여기에 다른 종류의 화면 불량도 발견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Right about here under the screen last night, I noticed that I could feel a little bump. 출시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이번 주에 예정대로 출시하겠다는 입장. 다만 화면 보호막을 절대로 이미 제거하지 말 것을 명확히 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시각장애 스키 선수들이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건 악전고투 그 자체입니다. 잘 안 보이기도 하지만 몸의 균형을 잡기가 훨씬 힘들기 때문인데요. 한계를 극복하며 꿈을 위해 도전하는 이들의 이야기, 이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슬로프를 거침없이 질주하는 시각장애인 선수들. 헤드셋으로 전달되는 가이드의 음성이 그들의 눈을 대신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꾸 넘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잘 안 보이기도 하지만 중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시각이 몸의 균형을 잡는 데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리기 훈련부터 힘이 듭니다. 수년 동안 달리고 달렸지만 반듯하게 나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 이렇게 뿌옇게 보이다 보니 균형을 잡기 위해 안간 힘을 써야 합니다. 많이 힘들어요. 아직 몇 분 남았어요. 달리기 또 뛰어요. 기자가 직접 눈을 뜨고 또 감은 상태로 균형 감각을 비교했더니 그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시각장애 1등급인 최사라 채길라 쌍둥이 자매.
어렸을 때 배운 스키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무서운 걸 극복하고 해야 되니까 무서워도 참고 했던 것 같아. 2022년 베이징 패럴림픽 금메달을 꿈꾸는 이들에겐 요즘은 세상의 무관심이 더 무섭습니다. 눈이 없다 보니 기본 체력 훈련만 가능합니다. 눈이 있는 해외 훈련이나 대회 참가는 엄두도 못 냅니다. 예산이 참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획득을 해야지만 큰 대회에 더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선수들은 웃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수백 번, 수천 번의 반복을 통해 이 훈련들을 소화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세계 정상을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쇼미더 스포츠였습니다. 네, 완연한 봄 날씨에 주말 동안 한강에 피크닉 가는 분들 많으시죠? 텐트를 챙겨가곤 하는데 앞으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가 사방이 닫힌 텐트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닫힌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텐트의 앞뒤 좌우 가운데 2개면 이상은 반드시 열고 저녁 7시 이후엔 철거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단속반이 투입되고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을 매깁니다. 화재로 타버린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작은 기적 같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성당 지붕 위에 살던 꿀벌 18만 마리가 살아남은 겁니다. 화재 후 노트르담 대성당의 항공사진에 벌통 3개가 온전한 모습이 찍혔는데요. 성당 지붕에 구멍이 생길 정도로 큰 화재였지만 벌통은 이 지붕에서 30m가량 떨어져 있어 불길을 피해간 걸로 보입니다. 성당 지붕 위에서는 양봉업자가 벌통 3개에 각각 6만 마리 정도씩 꿀벌을 키워왔습니다. 파리에서는 오르세 미술관, 오페라 가르니에 극장 등 다른 건물 옥상에서도 도시 양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계집에 갇힌 채 울고 있는 아이, 발로 얼굴을 밟기까지 합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현지 보도에 따르면 끔찍한 학대를 한 사람, 다름 아닌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이혼한 전 부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20개월 된 자신의 딸을 폭행한 겁니다. 학대 영상이 웨이보를 통해 유포되면서 중국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JYP 박진영 이사가 연예인 주식 부호 1위에 올랐습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박진영 씨가 보유한 JYP 주식 가치는 1,922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9억 원 늘었습니다. 그러나 SM과 YG의 주가는 모두 지난해 말보다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SM 이수만 회장의 주식 가치는 1,800억 원 정도였고 버닝썬 게이트 여파로 주가가 크게 하락한 YG 양현석 대표의 주식 가치는 1,200억여 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끝판뉴스였습니다. 날이 따뜻해서 나들이 즐기기 좋은 휴일이었습니다. 내일은 동풍이 불면서 서쪽 지방은 낮 기온이 25도 이상까지 오를 텐데요. 서울은 28도까지 올라서 6월 하순에 해당하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니까요. 외투는 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만 대기 정체로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외출 전에는 대기질 상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이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 사이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에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을 텐데요. 가시거리가 짧아져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2도, 대구가 13도 등으로 아침에는 전국이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한낮에는 보시는 것처럼 서쪽 지역은 고온 현상을 보이겠지만 강원, 동해안 등 강릉 지역에서는 평년 기온을 밑돌아 선선하겠습니다. 화요일 밤부터 수요일 사이 그리고 금요일에는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